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용산 노른자 땅에 대규모 공급,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용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를 더 늘린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한계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학교는 어디에 지을 것이고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0,000가구로 늘리려면 토지 이용 계획까지 변경해야 하고 2년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 사령부를 이전하고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전 비용과 기간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원구는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호는 강력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불가피합니다. 강남권 공급은 1,000여 가구도 안 되어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합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실제 입주는 보통 5년 더 걸립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빠진 점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뉴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이상하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차단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 기간에는 팔거나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자금 출처도 명확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 종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세 물건은 거래가 막히고 월세 물건만 거래됩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합니다.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거래 절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기회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도는 낮습니다. 뉴스 3. 영끌 공급 대책. 전문가들,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문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의 영끌 공급 대책에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지만 시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올바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야 수요 분산이 가능합니다. 외곽 신도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교훈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실현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착공해서 입주까지 빨라야 3, 4년 이후입니다. 지금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기대 심리만 자극하고 실제 공급은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변수입니다.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빠진 점입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이 민간 정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주비 대출을 막아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와 민간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렵고 민간만으로는 속도가 느립니다.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효과가 납니다. 뉴스사, 공급대책이어, 세제 개편, 매물 잠김 효과 반감 우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세제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매물 잠김으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와 거래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핵심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집이 부족한데 세금만 올리면 가격만 더 오릅니다.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됩니다. 뉴스 4.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빈번했습니다.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원도급자가 지급 보증을 서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